여기 보세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용어 정의에 1번 정비구역 봅시다.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4조 규정에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자, 결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정비사업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줄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왜 도시에 있어서 시가지가 형성된 곳을 우리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세월이 하면 노후가 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에 관한 법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노후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건물들이 오래되고 낡으면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개발하는 것을 배우는 법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에 정비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겠죠. 자, 그러면 정비 구역이란 말로 끝났으니까 여기에도 별도 기준이 있다 이 뜻이죠. 그 별도 기준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에서는 자, 적용한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울산 강릉시에 중구에 낡은 지역들 있죠. 예, 그 정비구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중개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법에 따라야 된다. 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서 중개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 정비 지정이 되면은 이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라고 합니다.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자, 정비구역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이에요. 첫째,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낡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낡은 기반시설을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자 건축물, 이 건축물을 정비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노화된 지역에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서 오래된 기반시설 새 것으로 바꾸고 노불량한 건축물로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 시행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라는 것은 이 정비구역이 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해야만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이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 자,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지역적 특성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은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가 있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지역적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부터 이해가 되어야 정비사업을 어떤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주관경 개선 사업부터 봅시다.
자, 출처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과 출처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자, 두 번째 지역은 또 출처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육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출처인데요. 이런 곳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 자, 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정비 사업은 첫째, 지역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 이런 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확충이라는 것은 교체 보충해주고 이 뜻이에요. 이렇게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누구냐? 세입자예요, 세입자. 세입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열악이다 하는 것은 상태 안 좋다 이 뜻입니다. 극히 열악하다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 기반 시설이 거의 없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 대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은 이제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다. 서울의 강북의 달동네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달동네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곳인데, 지금 서울의 달동네는 다 이 사업이 다 끝났어요. 서울의 달동네 한 3개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 달동네는 문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 해서 그 3개 빼라놓고 다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 보기가 조금 힘들어졌는데, 부산에 가면은 좀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 대표적으로 서동 지역이나 반송 지역이나 범일동 지역 이런 데 가면은 이걸 하는 것을 보는데, 지금 제일 먼저 부산의 서동 지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산 능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버스가 다른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2차로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길 옆으로 미로처럼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쪽도 그렇죠. 미로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이 지금 이 사업의 중앙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요걸 확대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건물이 앉는 자리가 15평 전후로 되어 있고, 청수는 뭐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짝 붙어서 이 건물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동네나 전체 이 건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빼곡하게.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방향감 다 잃어버려요. 처음 간 사람은 이런 것도 있나 할 눈이 탁 놓을 정도로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여기 전부 다 사는 사람이 세입자예요. 그리고 요 골목길 있죠. 1 내지 2m 폭되는 이 골목길로 전기, 수도, 하수도 같은 게 공급되니까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극기열악하고, 이 전체, 이 동네 전체가 이 건물로만 다 밀집되어 있어요.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곳, 이런 곳에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옵니다. 낮에도 굵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쪼매난 방 2개가 있고, 그 다음 거실 겸 주방이 있고, 화장실 조그마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건 뭐 상태 굉장히 좋은 거, A급. B급은 붙어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디 가요? 예, 공중 화장실이 옆에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다 있어야 돼요. 공중 화장실을 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아직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을 한번 써봤습니까? 안 써봤죠.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동네인데, 자, 이 동네가 왜 생겼느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6.25 전쟁이 이제 나니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모이죠. 수백만이 부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회전되고 난 뒤에 고향으로 갈 사람 가고, 남는 사람 피난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산 능선이 이렇게 돼가 있겠죠. 그 계단식으로 집을 처음에 이렇게 지어줬어요. 스레트 단층집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창문 하나 다 있고 문 하나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줬는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철거해버리고, 자, 그 자리에다가 요런 집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쟁으로 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왜 가볼까요, 제가? 그렇죠. 돈이 되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돈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가보면은 다 들어가 봅니다, 저는. 다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정말로 살기 빡빡한 곳입니다. 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너무 세월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 한 15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놨느냐? 이 도로 넓히기 위해서 도로가 옆에 땅, 이 건물 있죠? 일부 수용을 이렇게 해놨어요. 딱 요 정도만 해놨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투자를 하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 30년, 40년이 돼야 이게 바뀔 것 같은데, 투자 대상으로서 적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이제 일단 가봐야 되니까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3, 40년 지나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투자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 이게 이제 끝나고 나야 또 뭐합니까? 부산의 반송지역, 범일동 지역, 이런 지역들을 차례차례 하게 됩니다. 이 중앙경 개선 사업을. 자, 그만큼 뭐 살기가 아주 안 좋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세 가지 요소 다 갖췄죠. 전부 다 사는 사람 누구다? 세입자.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그다음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뭐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지금 중앙형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시설도 넓혀야 되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높게 임대주택 지어서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중앙형 개선 사업은 민간주도 사업이 아니고 공공주도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도로 해야 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역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 지역은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오래된 주거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 저 중국에 가면 오래된 주거지역들 있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곳에 가보면은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정상적인 기반시설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오래된 이 기반시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확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을 새로 바꿔주거나 보충 정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택들 있죠. 주거 환경은 집주인 스스로가 보존하든지 부분적인 정비 개량 정도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된 이런 곳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확충은 누가 합니까? 해당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죠. 결국 이것도 공공주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때는 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정도만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주도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곳에 자, 나라나 지자체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만 바꿔줘도 집가가 어떻습니까? 좀 올라갑니다. 막 재개발까지 완전히 돼버리면 확 올라갈 건데 지금은 그렇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 이런 두 가지 곳에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럼 재개발 사업은 어떤지 봅시다. 재개발 사업. 자,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 고가만 줄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까지 줄친대요. 재개발 사업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역이에요. 자,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이다라는 것은 첫째 지역이 정비 기반 시설은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 자,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첫째 재개발 사업. 그 다음 두 번째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 자, 도시기능 회복을 하거나 상권 활성화가 자, 이런 필요한 이런 곳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기반 시설이 있는데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니까 노후가 됐어요. 그 상태가 열악하다 이 뜻이고. 자, 여기는 노블량 건축물들이 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노블량 건축물이다. 이런 곳의 주거 환경을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자, 주거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도 오래된 주거지역으로서 중구에 가면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다 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상업지나 공업지역 같은데 도시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해서 도시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복합 정비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상가,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주택 같은 것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오래된 자 상업지역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중구에 가면은 자 우리 오래된 상가지역 있죠. 정비사업 한다면 이 재개발 사업으로 해라 이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원래 이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 10년 전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라는 걸 자 가지고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 정비를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오래된 상업지역 중심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정비를 하려면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 3년치를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영업 보상 문제가 쉽게 타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한 10년 전에 서울의 용산 상가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용산 상가를 정비 사업 추진할 때 상가 소유자에게는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고 상가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 이주비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가 세입자들이 반발을 하죠. 자, 우리도 권리금 인정을 해줄 것과 우리도 영업적 손실에 따른 영업 보상을 자 요구를 하면서 세입자들이 소위 말해서 데모한 게 아니고 뭘 한 겁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예. 자,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정과 영업 보상을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안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영업 보상은 사실은 세입자가 요구하는 것은 자, 영업적 이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영업을 하면서 노하고 있죠. 그런 것 보상해 달라는 거고. 권리금 인정은 자 우리가 상가를 인테리어를 하고 하면 각종 비용을 들었죠. 그런 것을 좀 보상해 달라는 뜻인데 결국 인정은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리금 인정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상가를 빌려서 이 안에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2억을 들였어. 자 그러면은 2억을 들으면 1년에 감가상각을 뭐 20%를 넉넉하게 잡는다 해도 적어도 5년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돼야 되죠. 그 한 2년마다 2년 정도 되고 자 이제 여기 이 사업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빚기라 하니까 자 자기가 2억을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아깝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안 된다 이 말. 왜 안 될까요? 뭐 법으로 인정해 주면 되지. 법으로 인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인정 안 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구요? 소유자라고 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계기는
상가를 철거반인들이 와가 상가를 철거하려니까 철거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상가 옥상에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강목과 새 파이프, 돌, 하얀병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입자들이 가장 잘못한 행동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하면 안 돼요. 그럼 전쟁하자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정경을 투입하게 되죠.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정경은 누구요? 우리 집안의 자식들 아닙니까? 예. 그 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방호복은 입기도 힘들지만 벗기도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하이바에다가 방패 들고 올라가죠. 위에서 처음에 돌을 던졌어요. 오지 말라고. 돌을 정경이 맞았는데 아프다. 안 아프지. 뭘 방호복 다 입었는데 아플 택이 있습니까? 방패까지 들고 있던데.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으쌰으쌰 올라온다 이 말이야. 올라오니까 위에서 애 머리에다가 하얀병 때리고. 그게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얀병이 깨지니까 방호불이 타죠. 그 옷은 못 벗는다 했죠. 그 자리에서 타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전 정경들이 다 맛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눈이 디비지니까 고무탄 있죠. 지급합니다. 경찰에서도. 고무탄 머리 맞으면 죽습니다. 머리 박살나요. 그러니까 하얀병 든 사람을 골라서 다 쏴버려요. 결국은 많은 사상자 났겠죠. 그 사건 이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리고 이 사업만 폐지돼 버려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폐지시켜 버리고 오래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할 때 재개발 사업 형식을 해라 했듯이. 그럼 재개발 사업 형식을 하면 여기도 역시 영업보상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재개발 사업을 형식을 할 때는 영업보상 문제를 피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 상가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상분력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상가가 있겠죠. 이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상가. 요거는 A, B, C, D, E가 구분 소유하는 거. 이는 을이 단독 소유하는 거. 여기에는 F, G, H, I, J가 구분 소유하는 거. 소유자 몇 명입니까? 상가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으로 묶어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밖에 안 되죠. 이와 같이 이와 20인 미만을 묶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너가 사업을 시행해라 뜻이에요. 시행을 하되 어떤 사업 형태로? 재개발 사업 형태로 하라 뜻이에요. 이렇게 한다면은 토종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이 되죠. 이 사람들이 사업의 시행자예요. 그럼 저들끼리 사업 시행자들끼리 네 영업보상은 네가 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소유자들이 직접 해라 이거. 영업보상 문제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정비하자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갑이든 여기 상가 소유자들이 자기 상가에 세입자가 있겠죠. 세입자 다 이제 임대기간 끝나고 내보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정비 사업을 합니다. 헐어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정비해서 새 상가를 짓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소유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영업보상 문제가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0인 미만으로 상가 소유자를 묶어서 재개발 사업 형태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소위 말한 과거에 이 영업보상 문제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났죠. 이걸 피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상가 사건 이후에 여기에 이 사건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습니다. 특히
여기에 전쟁을 준비시켰던 자 전문 대목꾼들 있죠. 전라도 해남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거 다 잡아 들립니다. 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시 문화를 바꾸자 해서 요즘은 시 하더라도 이래 합니까? 돌 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예, 뭐 돌 들고 뭐 쇠파이프 들고 다 했다가는 바로 살인죄로 잡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손에 뭐 듭니까? 촛불 돌잖아. 이 사건으로 해서 시 문화가 바뀐단 말이야. 촛불로. 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이와 같이 소규모 단위로 소유자들이 직접 오래된 상업지에게는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자, 이 재개발 사업에는 새로운 제도가 하나 도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그 재개발 사업칸에 셋째 줄에 다만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다만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밑줄 칩니다. 무슨 재개발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이랍니다. 자, 공공 재개발 사업은 1번, 2번 조건을 갖춰야 돼요. 줄 칩니다. 1번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하시장군수 등이라 하고 또는 토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시행한 경우 포함해서 그까지 딱 줄치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자 법 거기에 25조 1항의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자 거기에 26조 1항의 공공시행자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 이하 다 줄칩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일 것 그렇게 줄치고 줄쳤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종 소유자 대상 분양분 주민주택 제외한 줄칩니다.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자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면은 자,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은 도입을 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도입한 배경은 서울의 자, 아파트 가격이 자, 지나치게 높죠. 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강남에 한 34평짜리는 한 50억 합니다. 한강변이 딱 정면으로 보이는 거 있죠, 강이. 50억 합니다, 34평이. 빗기 앉으면 45억 정도 해요. 돌 앉으면 40억 정도 합니다. 그 한강변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미쳤죠? 미쳤어요. 예.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정부에서 자, 지금 현 정부 4년 동안 어떤 정책을 폈느냐? 소득 정책을 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 잡기에서 소득 정책을 폈다는 것은 결국은 쉬운 말로 세금 정책을 폈다는 뜻이에요. 소득 분배 정책이다 해서 세금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올 봄 때죠. 자,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졌죠. 이때까지 각종 규제를 했는데도 계속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현 정부 초에 자 아파트 18억짜리가 4년 만에 4, 50억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정부가 규제책을 발표할 때마다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자 소득 정책을 이렇게 펴니까 결국은 올 봄에 마지막으로 자 정부가 발표한 게 뭡니까? 보유세죠. 자,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겼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유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 없으니까 무조건 다 매겼다. 했는데도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또 올라가는. 그러면은 이 소득 정책, 보유세 정책은 결국은 대통령도 스스로 시인했죠. 실패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로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가야 돼요. 어디에. 이것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값을 올려놨다고. 자, 그래서 정부가 자, 올 5, 6월 달 이후에 급하게 정책을 바꿉니다. 무슨 정책으로? 이제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 정책. 자,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나간 버스 같아요. 자, 공급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공급 정책을 펴려면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잘 알고 어떤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정책을 펴야 되는데 한쪽 면의 프레임만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공급 정책을 지금 편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말로서 우리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회주의적인 정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공급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자,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은 새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어디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자, 한쪽 면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자, 결국 만들어낸 게 공공재개발이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정책은 자, 이런 뜻이죠. 첫째,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뭐가 돼야 된다? 시행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세대수나 자, 연면적에서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 줘야 할 분양분 여기에 빼기 자, 그래서 전체 세대수나 연면적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줘야 될 분양분 있죠. 요거 빼면 나머지가 있겠죠. 이 나머지 세대수 연면적에 얼마 50% 이상을 자, 임대 주택 등으로 공급을 해달라. 어디에? 나라에다가 공급해달라. 자, 이래 버리니까 결국은 여기 문제인 거야. 프레임이 그 사람 사고의 프레임이 딱 다 보여요. 저는 한쪽만 딱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여기 재개발 사업 한다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에 지금 대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재개발 사업의 전체 세대수 연면적 이만큼 건설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종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 옛날 집 가치가 있겠죠. 가치에다가 자, 그리고 이 나머지가 뭡니까? 개발 이익이죠. 예, 개발 이익이에요. 그럼 이 개발 이익 중에서 일부는 사실은 원래 일부는 사업의 경비로 들어가야 되죠.
그 일부는 자 여기에 토종 소유자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분배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 내 가지고 있는 가치에다가 개발 이익 중 내한테 들어올 분배분이 있죠. 이거 플러스를 해서 이 정도가 되어야 내가 뭘 한다? 재개발을 해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만 인정해주고 재개발 사업으로 이익이 생긴 것은 몽땅 다 누구한테 달라? 그냥 나라가 가져가겠다 이 뜻이에요. 네가 왜 가져가는데 내 집 가지고. 자 나라에 가져가니까 결국은 토종 소유자에게는 돌아오는 분배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니까 6월 달인가 서울에 재개발 사업을 한답니까? 일시에 전체 다 수도업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니나 해라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 니나 해라. 우린 뭘 하겠다. 내 재산 가지고 왜 너가 이들 얻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아이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 아니다. 이거 이래 줘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 같으면 납득 하겠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나라에다 주면 이걸 가지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무슨 정책? 공급 정책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급 정책에 따른다 안 따른다? 아무도 안 따르죠.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어요?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업 대표. 여기 울산도 갑자기 어떻습니까? 저기 노니까 수도업 대표. 자, 그래서 서울에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네. 계속. 이게 문제라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한정된 프레임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 이거예요. 한쪽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뭔가 재개발을 하면 내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정책을 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주민들이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통해서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 이것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는. 그래서 좀 저렴한 주택을 공급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뜻이에요. 이 소위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럼 서울의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여러 가지를 가기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 생각은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서울 시내에 울산광역시가 넓습니까? 서울시가 넓어요. 울산이 훨씬 더 면적이 넓죠. 그 서울의 좁은 동네에 대학교가 산재가 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지방으로 어떻습니까? 분산을 시켜야 되죠. 예. 그 대학이 나간 자리에다가 국가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저렴한 아파트 공급해가지고 집 없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하나씩 줘야 됩니다. 예. 그 어떻게 주느냐? 34평짜리 딱 받지 말고 5억만 받아라. 자, 옆에는 5억인데 옆에는 30억, 40억 하면 결국 그 아파트 그 수요가 있다 없다? 없으면 떨어져요, 자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가감한 정책을 펴지 않는 한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꼭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공급한다는 것을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 소유가 너무 가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면서 빈자리에다가 아파트 공급을 좀 저렴하게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이 상태를 어떻습니까?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 첫째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율이 전 세계 제일 꼴찌예요. 인구가 그만큼 증가율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앞으로 망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예. 왜? 결혼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서울에 결혼해가 24평짜리 서울의 신혼집을 전셋집을 얻으려니까 10억을 달라고. 그 부모 시골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엄마 10억 있어. 10억 없어서 내 장가 못 가요. 대가 끊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또 서울에 살기가 힘든 분들은 지금 서서히 서울로 어떻습니까? 이탈하고 있죠. 지금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을 벗어나려고 해요. 기회만 되면. 왜? 너무 살기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급정책으로 소득정책에서 공급정책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좀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한쪽 프레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 국민들이 따라줘야 좋은 제도지 국민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제도다. 이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옆에 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걸 보도록 합시다.